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코로나 영향으로 원유 수요 감소라는 제목으로 장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뉴스 먼저 살펴볼게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어, 실제보다 더 긴 축기이기 때문에 차익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미증시는 하락하였고요. 유가는 장중한 때 7% 급락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사우디가 12월 증산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냈는데 사우디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엔 다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영향은 사실상 이제 없다고 보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암시가 죠 골드만에서는 유가 전망치를 하향했고요. 배럴당 100달러에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는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월가는 내년에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연착륙 없다라고 이제 다들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미국의 이제 소비는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 주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결국 완성시킨 굉장히 능력 있는 CEO, 마블 제국을 완성한 이 CEO가 결국엔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주가는 6%대 상승하면서 환호하였고요. 우리나라 OTT 콘텐츠주에 다시 한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카타르와 80조 규모의 LNG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시진핑은 주변에 코로나 걸리면서 본인도 이제 격리가 되기 시작했고요. 중국은 코로나를 이제 완화하는 정책을 했는데 코로나 그 환자가 급진적으로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앙 통제는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각 주자 자체별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 상황이 14억이라는 인구라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진통이 좀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제 전기차 회사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7% 하락하면서 큰 폭을 하락했고요. 니콜라는 CEO가 이제 감옥에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대만 TSMC 창업자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3나노 파운드리 공장 생산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한국은행은 소비 부진 MZ세대의 부채 증가 탓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민간 소비율력은 점점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 국민연금은 애플과 아마존 등의 빅테크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빅테크 종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자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1% 하락하였고요. 주로 전기차 섹터의 하락 원인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는 횡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즈니가 마이걸 CEO의 복귀로 6%대 상승하였고 유통주 계속해서 상승하였고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섹터 하락하였습니다. 애플 2% 하락, 테슬라 7% 가까운 하락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탐욕 구간이지만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국채금리 여전히 횡보 유지하고 있고요. 달러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확인하시면 되겠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도 여전히 하락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의사록 공개 그리고 주수 감사들 앞두고 횡보장 이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원인은 수요 감소 영향력을 이제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이 논리는 굉장히 현재 견고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가가 60대 불로 가는 과정이라면 사우디는 다시 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더 이상 더더욱 유가 하락에 부채질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렇다면 미국이 예상한 대로 60달러 이하선을 내려가고 결국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레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리 인상은 25에서 50bp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내일 뉴질랜드 75bp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참고하시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어제와 비슷한 흐름 예상하는데 원달러 환율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달러 환율이 이제 반등폭을 채우는 1363, 1400원대, 1363, 65원대 전후까지 반등폭을 채우고 난 후에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관심인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하락을 한다면 증시도 대체로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탐욕과 불안심이 여전히 공존하지만 탐욕 부리지 마시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속도 조절 기대감은 여전한데 이제 공포는 더욱더 더 강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예측보단 대응이고 현금이 중요하다 명심하셔야겠고요.
시장 주목 관련 섹터 관망, 전체적으로 관망 제시하지만 게임 앤 OTT 콘텐츠 이어갑니다. 종목 기타 뉴스에서 부동산 관련된 뉴스 확인하시고요. 네옴시티에 이제 관련해서 29일날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방한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모기 공동개발 제시했고 사우디는 원전을 적극 요청했다는 소식 제시했습니다. 29일날 논의할 것은 전에 논의되었던 모듈러 주택 관련된 내용일 듯한데 SY 덕신하우징 등이 그날 부각되었죠. 그래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또 하나의 모듈러 회사인 코오론 글로벌은 오히려 사우디의 스마트팜 쪽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큰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일정 뭐 특별한 건 없고 휴대패커드,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일동제약 관련된 이슈 확인하시고요. 내일 일정으로 FOMC 의사록 공개되고요. 일본 증시 휴장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기준금리 결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전 이사회 열리는데 민영화 관련된 내용이라 한국전력, 한전기술, YTN 등 같이 한꺼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YTN은 한국경제TV도 함께 엮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칼럼 주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